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에고를 좀 잠재우고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옛날에 일본에 어떤 한 선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선사였는데요. 그 절 근처에 어떤 그 10대 소녀가 갑자기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당연히 놀란 부모는 이 소녀에게 막 다그치면서 물었었겠죠.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선사가 그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화가 많이 났겠죠. 그렇게 큰 존경을 받았던 그 선사가 자기의 딸을 임신시켰다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선사에게 찾아가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이 선사는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그리고는 온 지역에 소문이 나서 이 선사는 완전 땅끝까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선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선사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소녀가 이제 자책감이 들었는지 부모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동네의 다른 청년이었다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미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들었었겠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다시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사실 저희 딸이 고백을 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선사는 동일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그 선사는 계속 그런가?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는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서 그냥 또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그 선사의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이 놀랄 만한 얼마나 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 큰 일들을 겪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아이를 또 데려가기까지 했죠.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선사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중립적인 대답이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게 됐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막 음해하거나 막 나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기도 하고 좀 그 시기가 길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많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삿대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 비난하고 욕을 하는 데만 전념을 하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르게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렇게 깨달은 성인처럼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에고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고, 반대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에고적인 상태로 살고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도와 그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느냐의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에고를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에고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이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에고적인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내가 발휘하면서 사는가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우리가 순수 의식과 에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냥 쉽게 반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5대5로 되어 있는데 이 에고가 보통은 이 순수 의식보다 크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고 이 순수의식의 상태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거. 그때 50이라고 한다면 51, 52, 53 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르게 경험되고 진정한 나의 본성이 발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이 진실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대부분이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생각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기회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당신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야? 라고 말이죠. 그게 진짜 사실이야? 그게 진짜 사실이야? 그게 진짜 진실이야?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맞아 진짜지 그럼 뭐 많은 말들을 하겠죠? 근데 이 질문을 10번, 20번, 30번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신념이 에너지가 조금 더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진실은 아니거든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 순수의식, 참나의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진실인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에고의 생각과 감정들인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감정에 대한 이런 생각들,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에고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나만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각을 뒤집어 보기입니다. 우리는 특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한 가지 면만 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특성상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로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원성의 세계라서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이 이 부정적인 길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림으로써 그런 또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다 적어보시고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반대의 것들을 적어봤을 때 별로 이게 뭐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생각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반대의 것들을 써보는 겁니다. 네, 이 작업의 중요한 이점은 뭐냐면 내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그 이면, 반대편, 좋은 점들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다 자동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험을 할 때 반대로 인식을 하게 돼서 그렇게 힘든 상황의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좀 빠져나오는데 더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네, 모든 건 다 연습이 필요하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반대되는 상황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래도 너무 나는 부정적으로 보이기만 한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의식의 성장,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무언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배움을 얻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그 고통에 함몰이 돼서 인생이 더 망가지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어려웠던 경험을 토대로 발전하고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건데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캐치를 해내게 되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이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이 좀 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연결이 돼도 좋고요. 따로따로 적용해서 자기가 좀 편한 거 위주로 먼저 좀 자연스러워지고 숙련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할 거리가 떠오르지도 않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 좋은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이 감사함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진짜 감사하는 거를 느끼고 찾아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감사함도 점점 커지는데, 반대적인 불평불만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것들을 적어보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감사를 하셔도 좋고, 바로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먹을 게 있다는 것,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만날 사람이 있고 회사를 갈 수가 있다는 것, 나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모든 것들이 감사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감사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느낌을 싫지는 않더라도 그냥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네, 이 감사하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로 고마움,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그런 순간들이 다 있거든요. 저도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이미 버스는 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현금을 저 대신에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제가 그 당황하던 순간에 그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선의를 저한테 베푼 거죠. 저의 이런 힘든 상황을 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의 어떤 그런 진짜 본성, 이 참나의 측면은 이런 순수한 아름다움, 남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안에 다 있습니다. 발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고 분명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그냥 무시를 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줬다던가 강의가 일찍 끝나서 너무 기뻤다던가 모두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적어보시고 힘들 때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고, 진짜 감사했었던 느낌을 떠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으로 다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은 그때 그 감동과 그 마음이 떠올라요. 다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벗어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좋은 기억들을 많이 떠올려라.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몸 자체는요, 저절로 모든 것들, 신진대사 활동이라든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생각하나요? 소화되는 거 계속 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알고 있나요? 이 몸 자체에도 지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몸도 참나, 순수 의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작동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저절로 치유가 되죠.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새살이 돋아있고 하잖아요. 자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들떠있고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상태, 막 짜증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는 데는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가 하는 거 말고 저절로 일어나는 그 호흡을 자각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러 내가 심호흡을 많이 해보세요.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다른 사람들과 있는 공간에서 좀 떨어져서 크게 심호흡을 하면은 실제로 뇌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서 차분해집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 자연의 소리 같은 거를 들으면서 좀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들이 막 일어나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차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의식, 참나를 만나게 되는 그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참나를 만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에고적인 상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를 많이 쓰기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라. 호흡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안 되면은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꼭꼭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짜증도 나고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막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데에서 하지 말고 잠깐 화장실이나 바깥에나 좀 그 사람과 분리된 다른 공간, 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네, 그렇게 감정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휩싸여 있을 때 그거 해결을 하려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해결을 하려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더 좋아지거든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으면 바로 일단은 떠나셔서 욕을 하고 싶으시면 욕을 하시고 정말 막 짜증이 난다면 그 짜증나는 느낌을 막 몸으로 털어보든지 느껴보세요. 막 이 나쁜 XX야 너 죽어라 막 욕을 잠깐 해도 됩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를 키우라는 게 아니고 그때 올라온 감정을 분출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화내면 안 돼 라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 감정도 에너지라 살아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지 않으면 내 안으로 표출이 돼서 병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화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이 신체적인 질병, 뭐 심장병이 됐던 어떤 암과 같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감정 에너지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돼서 그렇게 병으로 드러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질병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형을 집에 가서 때리던, 뭐 집에 가서 뭐 소리를 지르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 감정들을 일단은 이제 분출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막 화를 내다 보면은 그것도 사그라들죠. 우리가 하루 종일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구나. 짜증나 라고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분출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표출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었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몸에 다 쌓입니다. 네, 이걸 없애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좀 분출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나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쁜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보면 감정들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어떤 상황이 됐던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취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선사 이야기와 같이 그 선사는 그런가?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나는 모른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여기서 나는 이라는 단어조차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모른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물론 해결책을 찾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고는 자꾸 내가 안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이 에고적인 특성들을 고집하고 잡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에고적인 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과거가 됐던 생각이 됐던 그 무언가가 됐던 이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에고를 내려놓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한 이 순수 의식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에고적인 측면들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착각과 고통을 스스로 일으키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노력은 무진장하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은 없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리고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서 허탈감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들 죽기 전에 후회라는 감정이 많이 남게 되죠.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모른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몰라. 어떤 상황이 됐든 모른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 편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또 잘못됐네. 내가 뭐 그렇지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스스로 힘을 받아서 내게 이제 목소리로 막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 생각,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모르겠어. 몰라.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가? 그런가? 이거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감정이 일어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마다 그런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에너지를 싫지 않는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반대의 것, 다른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런 것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하면 할수록 늘고 능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진짜 내 삶이 좋아지고 싶다면 진짜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감정들로부터 못 살겠다. 이렇게 정말 현실이 구질구질하고 최악인 상황에서 못 살겠다 라고 하시면 그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에고, 생각과 감정, 이 엉클어져서 왜곡된 현실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셔야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하루 이틀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개발이 됐던 영성 책이 됐던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읽어보면 다 3년 7년 이상씩 했다고 했죠. 그때가 돼야 10년 이상 한 사람도 있고 20년 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 과정들을 계속 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언제가 될지 모르고 이 쌓여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될 거야? 100일 후에 확실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없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노력해 나가신다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긍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이제는 물론 아직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을 전환하고 이 상태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뭔가 진짜 막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요만큼 더 많이 나아간 것이지 그 사람이 막 위대하고 막 엄청난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쌓이고 연습을 해서 그냥 이 능숙해지는 정도의 차이를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시도들을 하고 어떻게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내 인생을 쥐락펴락 할 수 있게끔 남에게 그 선택권을 주지 마세요. 부모님이 너는 이 학교에 가라 라고 해서 그 학교에 가는 것은 내 인생을 어머니한테 파는 것과도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말을 듣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고 어렸을 때나 무조건적으로 듣는 것이지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돼서 자신의 삶은 자기가 온전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는 생각들이 나를 이제 도와주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 나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졌네. 그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진짜 내가 좋아지는 사랑을 하게 되는 이 스스럼 없이 자고 일어났을 때 엘레나 사랑해, 오늘도 일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렇게 생각과 감정들을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현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꼭 도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